강황 가루를 매일 챙겨 드시는 분들, 항암에 좋다는 말을 듣고 먹었는데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경북 구미에 사는 68세 이순자 씨는 오늘도 새벽 6시 눈을 뜨자마자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찬장에서 강황 가루통을 꺼내 따뜻한 물 한 컵에 한 숟가락 가득 넣고 노란 물이 퍼지는 걸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5년째 이어온 아침 의식이었습니다. 항암에 좋다고 염증을 가라앉혀 준다고 이웃 할머니한테 듣고 시작한 게 어느새 하루라도 빠지면 불안할 만큼 몸에 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순자 씨가 검진을 받고 돌아온 뒤 주방 찬장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는 사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손에 들린 강황 가루통을 바라보며 이순자 씨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 동안 건강해지겠다는 일념 하나로 하루도 빠짐없이 챙겨 먹었던 것이 오히려 자신의 몸을 조금씩 해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순자 씨가 강황을 처음 접한 건 5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강황이 암세포를 억제하는 성분을 갖고 있다는 내용을 받고 그 다음 날 바로 인터넷으로 유기농 강황 가루를 주문했습니다. 남편이 위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던 때였습니다. 남편 곁에서 투병을 지켜보며 본인 몸도 챙겨야겠다고 다짐한 터였고 강황은 그 다짐의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하루 반 숟가락으로 시작했습니다. 몸이 가벼워진 것 같고 혈색도 좋아진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자랑했습니다. 엄마, 이거 먹고 나서 전보다 훨씬 좋아진 것 같아. 이거 진짜 좋은 거야. 딸도 아들도 반신반의했지만 어머니가 활기차 보이는 게 좋았는지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반 숟가락이 한 숟가락이 됐고 어느 순간 한 숟가락 반이 됐습니다. 더 많이 먹을수록 더 건강해질 것 같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강황 가루뿐 아니라 강황환도 사고 강황이 들어간 건강즙도 추가했습니다. 하루에 섭취하는 강황 양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계산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몸에 좋은 거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이 클수록 더 많이 챙겨야 안심이 됐습니다. 이순자 씨의 하루는 강황으로 시작해서 강황으로 끝났습니다. 아침에 강황물을 마시고 점심에 강황환을 챙기고 저녁에는 강황즙 한 팩을 비웠습니다. 주변에서 뭔가 건강에 좋다는 얘기가 들리면 강황과 함께 드셨습니다. 이웃이 홍삼도 같이 먹으면 더 좋다고 하자 홍삼도 추가했습니다. 몸에 좋은 것들을 가득 채우면 건강해질 것이라는 믿음이 굳건했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지난 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오른쪽 옆구리 아래가 묵직하게 느껴지는 정도였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픈 거라고 잠을 잘못 잔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고 속도 메스꺼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밥맛도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병원 가는 걸 미뤘습니다. 어르신들이 흔히 그러시듯 좀 더 있으면 낫겠지 싶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통증이 갑자기 심해졌습니다. 오른쪽 옆구리에서 시작된 통증이 등 뒤까지 퍼지면서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누워 있어도 편하지 않고 앉아 있어도 자세를 잡기 어려웠습니다. 이순자 씨는 그날 밤 처음으로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냥 결리는 통증이 아니라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몸 전체로 퍼졌다고요. 새벽에 딸에게 전화했고 딸이 달려와 어머니를 부축해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의사는 이런저런 검사를 하더니 초음파를 들여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담석이 있다고 했습니다. 작지 않은 크기의 담석이 담낭 안에 자리를 잡고 있었고 담낭 주변에 염증 반응도 나타나 있었습니다. 담낭염 초기 소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물었습니다. 혹시 강황 드시고 계시냐고. 이순자 씨는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멈칫했다고 합니다. 건강 때문에 먹는다고 하자 의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당장 끊으라고 했습니다. 강황이 담즙 분비를 강하게 촉진하는 성질이 있는데
담석이 있는 경우 이것이 담낭을 격렬하게 자극해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고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심한 경우 담낭이 파열될 위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순자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5년 동안 몸에 좋다며 매일 먹어온 강황이 그것도 더 건강해지겠다고 양을 늘려가며 챙겨온 강황이 담낭을 공격하고 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항암에 좋다는 믿음으로 시작한 습관이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순자 씨처럼 강황을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자신의 몸 상태가 강황과 맞는지 한 번도 확인해 보지 않은 채로 수년을 드셔온 분들입니다.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더 많이 먹으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어느 곳에서 보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늘 건강히 함께하길 기도하겠습니다. 강황 안에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커큐민은 염증을 줄이고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여러 연구에서 언급됩니다. 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고 관절염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니 강황이 무조건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강황이 갖고 있는 성질 자체가 특정 상태의 몸에서는 득이 아닌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모른 채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강황의 커큐민은 담즙 분비를 활성화합니다. 담즙이 잘 나오면 소화에 도움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음식 속 지방을 분해하는데 담즙이 꼭 필요하고 담즙이 원활하게 분비되면 소화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미 담낭에 담석이 있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담즙이 나오려고 담낭이 수축할 때 담석이 담낭의 출구를 막으면서 그 수축이 방해를 받습니다. 담낭은 더 세게 수축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극심한 통증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담석 발작입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응급실을 찾는 분들도 많고 방치하면 담낭염으로 이어지고 심한 경우 담낭 파열까지 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강황을 먹을수록 담즙 분비 자극이 반복되면서 이 발작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더 두려운 것은 담석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다는 점입니다. 담석은 아무 증상 없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석이 있어도 통증이 전혀 없어서 수년째 모르고 지내다가 강황처럼 담즙 분비를 자극하는 음식이나 식품을 드신 뒤 갑자기 발작이 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건강을 위해 먹었는데 응급실 신세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담석 외에도 강황을 주의해야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혈액을 묽게 하는 약, 흔히 혈전 예방약이나 항응고제라고 부르는 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부정맥이 있으신 분, 심장 판막 질환이 있으신 분, 뇌졸중 예방을 위해 약을 드시는 분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강황의 커큐민이 혈액 응고를 늦추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미 같은 목적의 약을 드시는 분들은 그 효과가 지나치게 강해질 수 있습니다. 혈액이 너무 묽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작은 상처에서도 피가 좀처럼 멎지 않습니다. 잇몸에서 피가 자꾸 나고 멍이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쉽게 듭니다. 더 심해지면 내부 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뇌출혈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사가 세밀하게 조절해 놓은 약의 균형을 강황이 흔드는 것입니다. 환자는 약도 잘 먹고 건강식품도 챙긴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두 가지가 몸 안에서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65세 박성근 씨 이야기도 들어보시겠습니까? 박성근 씨는 부정맥으로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약을 5년째 드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강황환을 따로 챙겨 드셨습니다. 염증에 좋다는 말을 듣고 약은 약이고 건강식품은 따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에 핏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는 동안 잇몸에서 피가 났던 것입니다.
팔뚝에 이유 없는 멍이 자꾸 생겼습니다. 소변색이 이따금 붉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박성근 씨는 이것이 강황 때문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혈압 때문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기검진에서 혈액 응고 수치가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당 의사가 혹시 새로 드시기 시작한 건강식품이 있냐고 물었고 그제야 박성근 씨가 강황환을 꺼내 보였습니다. 의사는 즉시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강황환을 끊은 뒤 한 달이 지나자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성근 씨는 그제야 온몸에 힘이 풀렸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출혈 위험이 그렇게 높아져 있었다는 사실이 등골이 서늘했다고 했습니다. 주변에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세요. 그렇다면 강황이 독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여기서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철분 결핍 빈혈이 있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강황의 커큐민이 장에서 철분이 흡수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노인분들은 식사만으로 철분을 충분히 섭취하기 어렵고 이미 빈혈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황을 오래 드실수록 철분 흡수가 더 어려워지면서 빈혈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빈혈이 심해지면 어떤 증상이 생길까요? 쉽게 피로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오릅니다. 어지러움이 잦아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도 생깁니다. 이런 증상들을 나이 탓으로 넘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강황을 드시면서 철분 흡수가 방해받아 생긴 증상일 수 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챙긴 것이 오히려 몸을 지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황 보충제와 강황 음식은 전혀 다릅니다. 카레 요리에 들어가는 강황, 음식 양념으로 쓰이는 강황은 섭취량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하루 식사에서 커큐민을 소량 섭취하는 수준이라 몸에 무리가 없습니다. 반면 강황 가루를 하루에 여러 숟가락씩 드시거나 강황환에 강황즙까지 중복으로 드시는 경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훨씬 많은 양의 커큐민이 매일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순자 씨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강황가루, 강황환, 강황즙을 동시에 드시면서 하루에 섭취하는 커큐민 양이 음식으로 먹는 수준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더 좋아지겠다는 마음이 오히려 위험을 키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비슷한 상황이 떠오르시는 분이 계신가요? 강황을 드시고 계신 분들 중에서 담석 검진을 받아보신 적이 없는 분, 혈액 관련 약을 함께 드시고 있는 분, 강황 외에도 여러 가지 건강식품을 동시에 드시고 있는 분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대부분은 강황을 드시면서 단 한 번도 의사에게 물어보지 않으셨을 겁니다. 건강식품은 약이 아니니까 먹어도 괜찮겠지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몸 안에서는 건강식품과 약이 만나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의사는 약만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몸 전체를 봐야 하는데 환자가 뭘 드시는지 말해주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순자 씨가 가장 뒤늦게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건강식품을 선택할 때 단 한 번도 의사에게 물어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 좋다는 말을 들으면 일단 구매하고 먹어보고 효과가 있는 것 같으면 계속 먹었습니다. 건강식품이라는 말 자체가 안전하다는 의미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그 믿음이 5년의 세월을 지나 응급실 침대 위에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이순자 씨는 강황을 끊은 뒤 한동안 허전했다고 합니다. 5년이나 이어온 아침 루틴이 사라진 것이니까요. 처음 며칠은 강황 물 없이 아침을 시작하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뭔가 빠진 것 같고 몸을 챙기지 않는 것 같은 불안감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옆구리 묵직한 느낌이 없어졌습니다. 밥맛이 돌아왔습니다. 속이 편안해지고 몸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강황이 독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담당 의사는 이순자 씨에게 강황 대신 몇 가지를 권했습니다. 항염 작용이 있으면서도 담낭을 자극하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생강이었습니다. 생강도 항염 효과가 있고 소화에 도움을 주지만 강황처럼 담즙 분비를 강하게 촉진하지는 않습니다. 물에 생강 슬라이스 몇 조각을 넣어 우린 생강차를 마시는 것으로 이순자 씨는 아침 루틴을 바꾸었습니다. 처음엔 강황의 그 진한 노란색이 그리웠지만 이제는 생강차 한 잔이 더 편안하고 든든합니다. 의사는 음식을 통해서 항산화 성분을 섭취하는 방법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블루베리나 브로콜리, 시금치, 견과류처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들은 담낭이나 혈액 응고에 과도한 영향 없이 꾸준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건강식품 한 가지에 집중하기보다는 식사 전체의 균형을 보라는 말도 해주었습니다. 특정 성분 하나를 과하게 채우는 것보다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강황을 드시고 계신 분들, 오늘 드신 강황이 내 몸에 맞는 것인지 한 번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해보실 수 있는 것은 가까운 내과나 가정의학과에서 간단한 복부 초음파를 받아보시는 것입니다. 담낭에 담석이 있는지 확인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미 오래전 검진을 받은 분이라도 담석은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거나 커질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드시고 있는 약이 있다면 다음번 진료 때 건강식품도 함께 드신다고 꼭 말씀해 주세요. 부끄럽거나 번거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내 몸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의사 입장에서도 환자가 무엇을 드시는지 알아야 약의 용량과 선택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 말씀이 큰 위험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강황뿐 아니라 지금 드시고 있는 건강식품 전체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류가 많을수록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러 가지를 동시에 드시고 계신 분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좋은 것들을 많이 먹는 것이 건강의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 몸 상태에 맞는 것을 제대로 골라 드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노후의 건강은 먹는 것을 많이 챙기는 것보다 맞는 것을 제대로 챙기는 것에서 옵니다. 좋다는 것을 쫓아가는 것보다 나한테 맞는 것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일입니다. 이순자 씨가 응급실에서 그걸 몸으로 배웠듯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미리 아셨으면 합니다. 이순자 씨는 지금 생강차를 마시며 아침을 시작합니다. 찬장에서 강황가루 통을 꺼내던 손길이 이제는 생강 슬라이스를 넣은 유리컵을 짚는 손길이 됐습니다. 노란색 물 대신 연한 갈색의 생강차를 바라보며 이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몸이 좋아지고 싶었을 뿐인데 이렇게 되고 나니 무서웠다고, 앞으로는 뭔가 먹기 전에 꼭 확인하고 먹겠다고. 그 말이 오늘 이 영상을 마무리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은 소중합니다.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마음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보를 확인하고 내 몸 상태를 점검하는 한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한 단계가 이순자 씨에게 없었고 박성근 씨에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에게는 그 한 단계가 생겼습니다.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의 삶의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셔서 도움되는 정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